만나고 건생 효소 체험해가지고 체중도 7.5kg나 줄이고 그러면서 네. 피로도 많이 사라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추석 전에 환자가 이제 지금 정상화됐다는 소리거든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저번 달 검사보다는 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호전돼 가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그래서 수치를 꼭 한번 네.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모님 오늘 오셨을 때 다음번에 병원 가셔가지고 결과지를 꼭 받아다 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혼자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만하겠다고 그래. 슬프죠? 모르겠어요. 슬프지 않아요? 네? 슬프지 않아? 아니, 기가 막히죠, 나는 저는 좀. 나는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별로 안 슬퍼요. 네, 현대의학으로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을 나아져 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뒀으면 계속 양약을 뭐 특히 자가면역 질환들 계속 많이 먹었을 건데 끊고도 좋아지게 하고도 힘들어서 그만하겠대요. 먹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좀 이따가 네,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강옥 교수님 들어오시거든요. 네, 이강옥 교수님은 더 기가 막힌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40년을 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 되니까 우리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원장님들이 지금 듣고 있을 거니까 그냥 조금 얘기해 보면 확장해 가보면 이강옥 교수님이 저기에서 그 만나가지고 대체의학 박사님이세요. 대체의학으로 네, 이제 발효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대중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저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 이런 난치병도 나아질 수 있구나. 저도 사실 이제 우리 톡방에 이제 1,100명대가잖아요. 근데 여기 네,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한의사들이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건생병사와 이런 혹은 건생효소 발효 제품 갖고 정말 문형처럼 분명히 좋아진 걸 경험을 했는데 네, 한의사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그게 진짜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많이 해내고 있으니까 계속 확장해 가면 네,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거다. 저는 목표가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현대의학의 약물지상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좋은 치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야겠고 그런 시스템도 좀 같이 우리가 짜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예, 왜요? 지금처럼 네. 용감하게만 하면 돼요. 우리 톡방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할 거거든요. 해도 되죠. 어떤 걸요? 중간에 환자가 그뭐 응급실 갈 뻔했다 이런 것들 아, 네네네. 응급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진짜로 이렇게 계속 해도 되냐 막 이런 정말 그래가지고 둘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정말 네, 난치병은 이게 진짜로 참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다 견딜만 하면 그냥 하면 좋아지니까 네, 제가 6개월 동안 창평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하면 다 좋아지네 지가 안 하는 거네 이거예요. 네, 아까 그 환자처럼 그렇게 좋아졌는데 이제 난 더 못하겠다고 결국은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겠지만 네. 아무튼 건생탕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건생탕 쓰고 해갖고 아니 보상을 받아야지 보상을 아, 3만 원을 받아도 아까운 판에 그 사모님 얘기로는 돈이 음. 아까워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사모님 자기 돈을 들여서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내일 이제 그 남편분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 도대체 뭐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좀 하기를 해야겠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아무튼 아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설득했어요?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 처음에요? 예. 처음에 그 사모님이 원래 환자셔가지고
예, 저한테 계속 다니다가 이제 음, 그 남편분을 소개를 하신 건데 남편분도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침만, 그렇겠지. 예, 침만 한 달 이상 맞고 검사 결과가 좋아지는 거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제가 그 노폐물 수치 높아졌을 때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해보자고 해서 한 달을 딱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하나 딱 달이 그거야. 시작이고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반감이 들으셨던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런 그랬구나. 할머님 얘기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시니까 내일 이제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원장님 되게 환자분들하고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라포 이거 잘 형성하시나 네. 봐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동네 한의원이니까요.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네. 터미널 환자들은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해봐야 이제 네. 투석밖에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네. 좀 침은 뭐 했는데 침도 잘 넣나 봐. 침 뭔 침법 썼어요? 침법을 딱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루는 협석혈을 쭉 놨어요. 아, 경추부터 그러면 상추까지. 그 구진단 그거가 좀 통하면서 증상이 좋아졌나 보다.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심파세틱 트렁크 문제가 해소된다고. 네네네네네네네. 그거하고 관련돼서 좀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놓고 하루는 또 음, 이제 계속 엎드려 계시는 게 힘드시니까 음. 저기 똑바로 누워서 손발에 침 맞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오수열에 침도 놓고 예, 복직근에도 오두열, 놓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구진단 그런 쪽으로 네네네네.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제가 구진단을 조금 더 이제 근거를 훨씬 더 많이 대면서 네. 체험하면서 이제 짠 하고 내놓을 생각이거든요. 같이 한번 만들어 네. 보시죠. 제가 큰 네. 틀은 다 짜놨어요, 지금. 네. 음. 그게 저, 전신을 안 잊어먹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 생각에. 저도 네네네. 그렇게 구진단이라고 안 해오잖아요. 그럼 전신을 안 봐요. 국소만 봐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 빠지고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알려만 주시면 계속 따라 하죠, 저는. 그래요. 프로메시스 실천적 지혜 짱. 실천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공부는 내가 엄청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핵심만 그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좀 들어가서 좀 쉬고 계시다가 또 다른 네. 분하고 얘기 좀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박재석 원장님 들으셨다. 박재석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제대로 못 알아봐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박재석 원장님 예, 그 그러니까 이제 8시에 시작을 할 건데 황반변성 그게 건식 황반변성이었죠. 예, 건식. 그렇죠. 건식과 예, 십식이 있는데 황반변성이 잘못하면 시력을 뭐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상실하고 습식 황반변성은 훨씬 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습식이 치료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염증이다 보니까 그 만나 발효하고 혹은 건사행정사 네 가지 하면 염증은 쉽게 줄어드니까 얘는 쉬운데 건식 황반변성은 이제 굳어진 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케톤 시기 하면서 눈이 음, 일단 질병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은 저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거는 확신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약간 좀 중지가 된 느낌. 예, 그러니까 진행이 좀 정지가 된 느낌입니다. 진행 중지는 됐다. 근데 예, 여기에서 이제 셀 사이클 어레스트, 그러니까 세포 음, 주기를 정지하고 그거를 시너슨트 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시노리틱, 그 시너슨트 셀을 리틱 녹여가지고 치료하는 법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병든 세포 제거하기, 좀비 세포 제거하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원장님은
거의 케톤 시기까지 끌고 가고 식사를 예. 그리고 매일 태극권 하신다고 그랬죠? 비슷한 겁니다. 왜요? 뭐 하시는지 정확히 얘기해줘요. 참장하고 그게 태극권 근데 아니에요? 이제 태극권은 이제 분파가 많으니까 뭐, 아, 태극권 뭐 1파라고 보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태극권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중이 너무 빠져가지고 탄수화물도 좀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눈이 또 나빠지고 그래서 그죠? 지금 딜레마에 빠져 그러니까 있어요. 글루텐 유당 과당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탄수화물만 먹어도 좀 나빠지는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쌀밥 먹어도 그러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곡밀, 현미, 쌀밥 이런 거에도 다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티 누트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옥살산, 파이틱산, 뭐 사포닌, 이제 프로테아제 이니비터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발효를 하면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할 건데 발효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유기화학까지 들어가면 이게 정말 이해가 많이 쉬워요. 이 구조를 그 박테리아들이 쪼개는 거거든요. 저도 그 깊이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유기화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다 쪼개가지고 우리 몸에 부작용 없이 흡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생체 이용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쌀밥 100g을 먹었다 그러면 안티 누트리언트 때문에 뭐 부작용 생기는 것도 있고 쌀이 100%다 흡수 안 되거든요. 근데 음식을 발효해가지고 만약에 먹잖아요. 만나 발효나 혹은 건생효소 발효를 하면 얘가 뭐랄까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84세예요. 근데 만나만 18일 먹었어요. 만나하고 그 파낙스 있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이강욱 교수님이 좀 이따가 몰래 얘기하려나 어쩐가 보는데 파낙스하고 18일 먹고 그다음에 만나하고 건생효소 한 10며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었는데 체중이 1kg밖에 안 빠졌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칼로리로 보면 45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다. 근데 또 이게 지방이 많고 비만한 사람들은 살막 지의정 원장은 2주 사이에 7.5kg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신기한 제품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먼저 이렇게 체험하시고 다른 환자들한테 10명 이상 이명 얘기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그럼 아니 나중에 그냥 할까요? 그냥 지금은 대화로 일단 그냥 음, 다른 분들 대화로. 오시는 과정에 그냥 예. 기다리시면서 들을 사람을 근데 듣고 말 사람을 저 같은 말고. 경우에는 원래 30대 초반에 섭식 항반 변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눈의 레이저 수술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쭉 괜찮다가 한 1, 2년 전부터 약간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섭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섭식은 아니고 처음 했을 때는 한 1, 2주 갔을 때 확실하게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눈이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느낌을. 시력이 살짝 예, 호전되는 느낌? 예, 예, 중지도 되고 예, 확실히 예. 고정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컨디션이나 뭐 그런 아, 거에 따라서. 근데 질식 과정, 살이 빠지는 과정에는 또 케톤체도 올라가고 확실히 제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니까 딱 그 효과가 떨어지면서 약간 백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나빠진 느낌도 어, 있었구나. 옛날하고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느낌. 예, 예, 그런 예.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뭐 음식이 잘못됐나 뭐 이렇게 해보다가 쌀밥 같은 경우에 먹어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나고 음, 근데 음식 중에서도 오리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음, 고기보다 음, 소고기나 이런 거보다 오리고기, 닭고기 음, 이런 그 불파지방산 포함된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음식 그 최대한 그 탄수화물 제한하고 음, 좋은 기름, 올리브유라든지 MCT 오일 같은 거 계속 먹으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지금 5월 23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달이니까 만 4개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확 좋아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뭔가 좀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컨디션에 따라 또 갑자기 안 좋아질 때도 있긴 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살이 계속 빠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게 좀 그, 딜레마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저는 교수님이 그 BHB 케톤 그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절식 그거 과정에서도 제가 왜 그런지 거기 나와 있는데 케톤 수치가 올라가면 확실히 몸이 좋더라고. 그래서 근데 만날을 먹게 되면 케톤 수치가 떨어져요. 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둘 중에 음,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14일 절식하고 14일 보식한 이후에 일단 효소를 한번 끊어보고 우선에는 케톤식으로만 가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케톤식으로만 케톤 근데 완전 100% 케톤은 아니고 이제 탄수화물도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케톤이 한 1일 잘 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한 0.7, 0.8만 돼도 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자꾸 체중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효소 위주로 다시 한번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한의사니까 원장님, 그래도 한 4분 남았으니까 아까 그 음식이 체질 관점으로 원장님이 고려하시는 건 있어요? 체질 관점으로 고른다기보다는 저 환자들한테도 한 10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 14일 절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음, 환자들도 대부분 14일 절식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3일 절식은 몇 명 없고 대부분 7일 아니면 14일 절식을 잘 따라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거 다 해내시는구나. 이거 잘 해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중간에 이제 위기가 있죠. 환자들도 그렇죠, 그렇죠.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아, 힘이 갈증도 쭉 빠지면서 있고. 늘어져서 이제 도저히 못하게 되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몸도 몸이지만 이제 체중 감량을 원했는데 생각보다 체중 감량이 안 된 분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펩신도 먹이고 아니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느껴보니까 위장하고 소화기 관련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위장하고 소화기 관련된 부분을 풀어준다든지 뭐 소화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음식 자체에 그 소화력이 약한데 탄수화물 대사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쌀밥을 먹잖아요. 근데 쌀밥을 먹다가 갑자기 식이섬유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다 보면 거의 7, 80% 위장장애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급체했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축 늘어지니까 환자들은 잘 몰라요. 체에 따라.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와서 이제 복진해보고 이제 뭘 먹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게 그 확실히 음식하고 관련됐다. 저도 그렇게 보식할 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절식보다 보식 때 훨씬 더 좀 그 위험 요소가 많더라고요. 고려를 해야 돼요. 원장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한의사들 왔을 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어떤 만나 효소 제품하고 건생 효소 보식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어떤 치료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런 효과가 나오는가 제가 논문 한 100편 넘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150편 가까이 읽어가는데 그거 조금 하고 이제 사례 얘기하면서 조금 한번 풀어내 보시죠. 8시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잘라서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촬영해가지고 유튜브 냅니다. 내보내도 되죠? 그러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7시 59분, 8시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아까 앞에 이렇게 오늘 강의 초청 얘기를 했듯이 오늘은 원래는 그냥 이강욱 교수님 따님이 사랑해준 대표이사님을 하고 계신데 그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봤던 난치병 치유 사례 중요한 사례 한 5가지만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오늘 이강욱 교수님께서 직접 좀 이따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강의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발효 한약을 원예탕전하려고 하는 추홍민 원장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의정 원장이 오늘 신부전 치료한 사례 얘기도 조금 저하고 그게 얼마나 위기였는지 막 응급실 갈 뻔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잘 이겨내고 수치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들 쉽지 않아요. 아무튼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아까 금방 박재석 원장님이 이제 환자한테 10명 이상 써본 거 그러면서
보식하면서 중단 위기가 오더라. 막 갈증도 나고 기력도 나고 뭐 케토플로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한 30분 정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강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이강욱입니다. 제가 아이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써 80이에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은 47년이거든요. 근데 47년 동안 저는 병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라고도 않고, 근데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이제 32살까지 환자였거든요. 고엽제 환자. 내 책을 읽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로 나서면서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동안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드렸는데 그때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지만 또 그것이 내가 전선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사실 이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영철 원장이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를 초대해서 제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 바삐 일하시고 또 저녁에 공부하시는 건 존경스럽고 특히 문영철 원장님하고 저 원장 관계가 2월 달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운명적 만남이구나. 어쨌든 어려운 것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정말 제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도권에 계시니까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원장님 제가 뵙고 제일 참 제가 감사하고 저도 역시 더 열심히 해야 쓰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 뵙고 또 문원장님 뵙게 된 것을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렇게 80이 넘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근데 지금 약으로 안 되면 다 난치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난치병이라는 말 자체보다도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이제 2분의 1 더하기 뭐 6분의 1 그러면 못 더하지 않아요. 근데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바꿔가지고 하면 6분의 4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하듯이 공통 분모를 찾으면 저는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원장님이 직접 저희 강의들 참여하시고 또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환자는 사실은 저희 그 엄마죠. 어머니보다도 어머니는 또 그렇게 됐었는데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예, 질환. 우리 정 여사님 그분은 예, 30년 동안 스테로이드 잡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6주 교육 받고 다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강의를 계속 듣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혀 초상화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문흥철 원장님한테만 보여드렸는데 103kg 되는 젊은이가 제주에서 왔는데 100일 절식하고 70kg로 빠졌어요. 그리고 아주 지금 건강히 살고 지금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100일 동안 절식할 수 있을까? 쌀 한 톨도 안 먹고 좀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몸에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고 사실은 설탕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 자연 속에서 부패를 막는 것인데 우리 몸속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 하지만 그거 한 톨도 안 먹고 한 잔도 안 마시고 이제 100일을 견딜 수 있고 또 이제 정말 우리 문화님이 직접 보신 분은 피부병 환자이세요. 아마 사진 준비해 두셨습니까? 문원장님? 지금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그러셨구나. 카톡방도 보시지만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분인데 이분이 깨끗하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잘 생각하시면 그 뚱뚱한 사람이 한 35kg를 빼고 그것도 100일 동안 절식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피부병 환자인데 엄청났어요. 근데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가면역 질환 그분도 65세거든요. 근데
약을 6주 만에 다 끊은 걸 보면서 뭐 물론 사례가 너무 많지만 우리 문현장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문현장님과 저하고 합작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따로따로 처방을 했냐? 그러면 따로따로 어떤 좋은 걸 먹였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99%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드리는데 그 피부병도 없어지고 체중도 그렇고 자가면역증도 없어지고 이제 지난번에 2023년 11월 29일은 그 문헌날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장여사님이라고 백열병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백열병이래요. 혈액암이래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만약에 하느님이 한 2년이나 3년 살고 죽는다면 아마 병을 거의 못 고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피는 딱 120일 산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120일 동안만 당신 피가 다 죽을 것 아니냐. 오늘 생긴 피는 120일에 죽고 그러면 120일 동안만 잘 관리하고 피가 다 죽은 뒤에 그러면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거든요. 했더니 진짜 120일 못되고 3개월 만에 여기 4분의 3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처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통 분모가 있다. 우리 몸속에. 그래서 공통 분모만 맞추면 이 분자들은 다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변해서 보태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접근했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주홍문 교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냄새만 맡아도.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자연 속에서 이 변화의 모습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는 냄새죠. 네. 그 다음에는 맛이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 것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과일이 익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김치가 만들어지고 밥이 되는 과정도 전부 칼라, 그다음에 이제 그 냄새 그리고 맛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통 항아리만 3,000개를 제가 수집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발효 약간 발효 환경이 어쩔까? 근데 발효 환경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이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세균 들어간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우리 몸속에도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유익균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항아리 속에서는 다 제거되고 이제 그 효소로만 완전히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야 신비하다. 그래서 그 신비 속에서 제가 이제 산 것이 벌써 35년째입니다. 우리 공장 만든 것이 35년째고 어쨌든 그런 저는 과정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만나 뵙고 제가 또 원래 공통 분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예, 그 제 새로운 책 속에서는 공통 분모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그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공통 분모가 피라고 생각을 해요. 피. 예, 그래서 내 선생님이 일본의 모시아게 이치인데 그 양반도 피 박사거든요. 저희 집 2번이나 오시고 저도 2번이나 갔었는데 결국 우리 몸속에 모든 사람을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할 수 있는 공통 부모는 피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 흙이나 같거든요. 근데 흙은 우리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그 제대로 작물이 안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병들고 하는 것들은 흙이 산성화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제 산성화되는 과정은 한 최소한 한 6개월 내지 7개월 되면 예, 흙이 땅이 옥토가 되듯이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완전한 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는 내가 인체 경약을 이렇게 썼지만 인체 경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몸속의 피는 기업의 자금과 같다. 자본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피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검사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기업체 같으면 제2금융권 사채 쓰고 있는 사람의 그 기업과 같다. 이제 그런 논리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인체 경영학을 제가 썼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한 30년 되고 인체경영을 쓰고 이 일을 하고 10년 만에 쓴 책은 제가 사랑의 손이죠. 예. 이 책은 생로병사를 병자 빼고 생로사만 하자고 이제 썼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 용감하게 썼고 이 책은 이제 기업가들이 자꾸 지금 부도나는 기업을 만들듯이 인체를 이제 병든 몸으로 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썼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삶 새로운 나를 만나다를 쓰고 그때 그 책이 사실은 작년에 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한 30번을 리뷰를 했는데 내가 봐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왜 출판이 안 될까?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이제 지난 2월 27일 날 문형철 원장님 만나 뵙고 그 어머니 얘기를 다 제가 쓰고 또 원장님이 출판 추천서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야 이런 인연 때문에 아마 출판이 제가 마음속에 허락을 안 됐구나.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판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안 바쁘시죠? 건강하시니까 좀 네, 더 진행하시다가 좀 이따가 그 복용법 그다음에 복용하면서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막 중단하고 그런 사례들을 대화를 예, 이제 있죠. 윤재석 왜냐면 원장님이랑 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예, 그때 저하고 같이 좀 참여를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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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제가 준비한 거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광욱 교수님하고 제가 간단한 발효 치료 기전, 그다음에 추성민 원장님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혜정 원장님 오늘 신부전 치료 사례, 박재석 원장님이 이제 한 10명 이상 만나고 건강효소를 쓰면서 중단 위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복용법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초간단으로 해볼게요. 이제 사례는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피부병 사례예요. 근데 이렇게 거의 완치되더라. 오래도 안 걸려요, 이거. 4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이렇게 막 좋아지고 그래요. 이 위에 사례는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좋아진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결국은 요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 만나액은 침지 발효 해가지고 37가지 과일, 곡물, 그다음에 해조류를 발효한 거예요. 한 종류당 8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자연 발효를 한 다음에 그걸 한 통에다 이렇게 숙성을 해요. 그걸 5년에서 7년 정도 발효를 해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얘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제 이영돈 PD가 발효를 그 TV에서 효소청이다, 그러니까 설탕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발효 시장은 그 당시에 발효를 해가지고 팔던 이강욱 교수님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팔렸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전에 이 완전 발효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막 터져요. 그 가스 때문에 아모니아 가스도 생기고 터져버려요. 근데 지금 이 발효 제품은요. 100년 놔둬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아마 1000년도 그냥 그대로 보존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그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팔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그 발효가 숙성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거의 그렇게 터지는 것도 없고 그 뒤로 훨씬 더 효과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77 그다음에 그러니까 7일 먹고 그다음에 이 만나 선식 효소를 그다음에 또 7일 보식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요거만 7일 먹고 1.5리터 물 1.5리터에 타고 7일 먹고 요거 하고 또 7일 보식하면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거 삶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식 개념으로 한 7, 7 이렇게 잡아서 14일 그다음에 15, 15 15일을 만나만 먹고 그다음에 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길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길게 하는 게 136일 동안 요거만 먹었단 소리예요. 이 만나만 요거만 지금 요거 있죠 요거만 먹고도 견디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멀쩡하더라 한마디 말하면 빈혈도 없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질환도 없고 건강하더라. 그리고 심지어 요거하고 건생효소 요거만 먹고
히말라야를 올라가지고 신문에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배가 안 고픈지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생체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완전 발효가 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 발효는 장내 유익균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저호흡 전 단계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까지 가요. 정말 슬펐죠. 건생경사 네 가지 과제로 질병을 치매도 치료하고 파킨슨병도 치료하고 뭣도 치료하고 뭣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떠들고 있던 은영철이 정작 엄마를 신부전도 해결 못 해가지고 이제 기저호흡으로 몰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속으로. 사실은 신부전은 무서워서 공부를 안 했어요. 끊으면 죽는 줄 알고. 근데 가서 이강 교수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고 디곡신 먹고 있고 이렇게 신부전 약 먹고 있습니다. 끊어도 되겠습니까? 경험적으로 그랬더니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믿고 끊었죠. 당연히 제 아들이 의대생인데 저한테 막 따지고 들었죠. 할머니 죽이려고 그러냐고. 일단 나 믿고 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18일 동안 만나만 먹고 엄마가 이 만나만 먹었어요. 이것만. 그리고 보식을 한 10일 정도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집에 가서 3일 또 정상 쌀밥 먹었는데 억울하죠. 우리 엄마는 쌀밥 먹었는데 밥 먹고 다시 다리가 붓고 또 신부전 증상이 오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이 만나와 보식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는 아침에는 공복하고 점심에 정상 식사하라고 그냥 해요. 그다음에 저녁에 이 만나하고 보식하고 이렇게 같이 먹게 하면서 지금 그나마 꾸역꾸역 견디고 있고 깜빡 까먹으면 막 먹고 싶은 84세 어르신께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며칠 먹으면 다리가 또 부어가지고 저한테만 혼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나 발효액에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이게 뭐냐면 일곱이 성분이에요.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고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배가 안 고픕니다. 당연히 일곱이 성분이니까 당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라고 하는 얘네가 이제 물론 이제 이 앞에는 글리코시드 결합을 깨는 그러니까 엑소폴리사카라이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균들이 이렇게 장내에 잘 존재할 때 비만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발효를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만나 성분에 이런 비만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만나 건생 효소에는 우리 잘 알죠. 고혈압을 일으키는 여기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 억제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혈압을 실제로 떨어뜨려요. 이렇게 ACE 억제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라미프릴, 뭐 리시노프릴, 캡토프릴 이런 약들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만나 안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세포를 완전히 건강하게 만드는 뭐 이런 성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다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가바 이것도 다 네이처 논문이잖아요. 가바를 얘네들이 생산을 합니다. 실제로 가바 보충제가 발효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가바가 이제 발효 제품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불면에 이게 흥분성 물질이 있고 억제성 물질이 있는데 억제성 뉴로트랜스미터 그래서 이런 성분이 가바잖아요. 그래서 불면, 화병, 고혈압에도 효과 있고 통증에도 만성 통증에도 효과 있고 그렇습니다. 금방 끝나요. 오늘은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안정시켜 주니까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겉브레인 엑시스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미 새싹보리에 원래 가바가 많아요. 그냥 도파민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현미 새싹보리 이런 것들을 같이 발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발효를 해가지고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도 만들어내고 뒤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음량으로 일단 나누고 나중에 굉장히 잘 안착하면 뭐 사상으로도 한번 나눠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발효 제품을. 네, 요거는 좀 길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짧게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항암제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조 원장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포독성 항암제 다음에 표적 항암제가 있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가 있고 표적 항암제는 특정 유전자에 작동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좀 덜하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고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는 표적에 맞는 항암제이고 그러니까 둘 다 부작용 엄청 많죠. 그런데 면역 항암제는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를 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 없이 이제 완치를 해버리죠. 거의 완치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 면역 항암제인데 이 셀지에 이 마이크로비얼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발효 제품이 임뮤노테라피 그 면역 항암제 효과를 증진시킨다. 이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이런 논문을 지금 발표를 했죠. 24년에. 하고 제가 좀 더 찾아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구체적인 기전들은 이게 길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스파질러스 오리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그 건생 효소. 이 만나 말고 요거 이 건생 효소. 이 고체 발효한 이 건생 효소, 만나 선식 효소라고 하는 제가 그냥 건생 효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요것을 발효하는 균이 이 균이 바로 아스퍼질레스 오리제 황국균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분비하는 아밀라제, 녹말을 분해하는 거죠. 펙틴을 분비하는 펙틴화제, 뭐 단백질 분해제, 리파제, 지방 분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싹 분해를 하니까 안티누트리언트까지 싹 분해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건강에 좋다. 요것도 그러니까 균주 말고 그다음에 기질 아까 새싹보리 넣고 산사도 넣고 산사가 진짜 좋거든요. 그 소화효소에도 좋고 뭐 산양삼, 산삼도 발효하고 녹용 발효도 막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것도 하려고 해요. 브라질에서 유명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 뭐 카카오 닙스 뭐 이런 것들도 하려고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흥민 원장님하고 이게 여기서 계속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예정이에요. 만들면 뭐예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작용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제 만나 발효액으로 이제 만나만 먹으면 우리 몸은 엑소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이렇게 미생물이 만들어낸 이렇게 포도당이거든요. 그 폴리사카라이드잖아요. 다당류거든요. 근데 얘가 베타 1사결합이에요. 그래서 잘 안 깨져.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유익균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각종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포도당 대사에서 우리 지방 막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케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피로하고 몸이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떨리고 땀나고 열이 막 올라가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해요. 아까 갈증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포도당 대사에서 그 다른 대사, 좋은 대사로 케톤 대사로 바뀌어지면서 나타나는 케토플로라고 하는 이제 증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그냥 쉽게 말합니다. 살라면 하셔. 그래서 난치병을 좀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사라는 과정에서 그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 전구체가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가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디카르복실라제에 의해서 카르복실가 떨어져 나가면 히스타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이제 만나에 건생효소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가렵기도 하고 콧물도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고 만성염증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이런 히스타민의 약간 그러니까 규제 및 권장 독성 용량의 100배 이하 수준에서도 응급실에 갈 정도로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심장 박동에 문제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의정 원장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환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고 이런 증상들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저하고 막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계속 해야 돼. 지금 밥 먹으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하면서 한 달 동안 잘 끌고 가서 이제 한마디 말하면 비웬 크레아틴이 상당히 정상화됐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뭔 치료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사를 합니다. 만나 발효액 절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설사를 해요. 막 쭉쭉 쏟아요. 근데 개운합니다. 이거는 경험해보면 알고요. 저는 그냥 해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금속 해독,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해독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서 장내 유익균으로 싹 전환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발효를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티누트리언트가 발효돼가지고 우리 몸에 건강한 물질로 바뀐다. 한약재가
한약재가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한약재 트로펜, 폴리페놀, 질소 함유 화물, 황함유 화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서 잘 흡수되는 유기물질로 바뀝니다. 미네랄도 잘 흡수될 수 있는 유기물질로 바뀝니다. 좋은 비타민들이 우리한테 다 흡수될 수 있는 구조로 싹 바뀝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발효 한약을 만들 예정이고 만나 골드업을 프리미엄 발효를 할 생각이고 건생효소도 프리미엄으로 만들 생각이고 그다음에 항암 한약도 아까 균들이 있었잖아요. 항암 성분을 아까 그 논문 안에 이 논문 안에 항암 성분 이게 발효 균주도 있고 그 항암 성분을 기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연구돼 있고 찾으면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이 있는 한약재를 항암 효과가 있는 균주로 발효를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랩토코커스 아까 제가 외웠는데 살리바리우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발효를 계속 이렇게 확장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몸이 냉한 체질, 따뜻한 체질 여기에 따라서도 만나 건생 효소도 두 가지로 그다음에 만나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한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한다고 그럴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 나가볼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추홍민 원장님이 그렇게 발효를 연구를 하고 있고 사랑의 손에서는 이미 40년을 이렇게 발효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녹용 발효도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왔는데 오늘 못 가봤네요, 지금.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냥 이런 정도 주의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바로 지금부터 복용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를 직접 40년을 경험하신 이강옥 교수님, 그 다음에 최근에 지휘정 원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휘정 원장님, 네. 켰다. 네네. 이제 갑작스럽게 불러갖고 죄송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오늘 투석하라고 한 환자가 한 달 동안 만나하고 건생 효소를 먹고 거의 정상됐다. 이런 얘기를 경험하신 원장님이에요. 이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남자분인 줄 알고. 71세요. 71세 남자분이 왜 키드니가 망가진 거예요? 당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뇨, 고혈압이 있긴 하셨는데 뭐 아,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10년 아무튼 되셨다고 상체가 하셨어요. 망가져가지고 이제 네. 투석해야 된다. 네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만. 어떻게 설득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네. 어, 처음에는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시니까 약이나 뭐 다른 거는 절대 섭취 안 하고 침만 맞으시겠다고 해서 침만 한 달, 두 달 놨는데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으시고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또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이제 프로그램 받아서 한 달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절식 2주, 보식 2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절식 2주를 다 못 채우시고 이제 8일, 9일째 될 때 이제 너무 체력이 떨어지시고 갑자기 이제 혈압도 오르시고 그래서 절식을 끊으시고 보식을 시작하셨고 오늘 검사하신 거는 3주까지 하시고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3주 하시고 검사 결과상 수치들이 다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죠, 아침에. 음, 지금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우리 글에다가 지금 올렸는데요. 스가 별로 안 커서 잘 안 보이네. 지금 이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제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응급실에 가려다가 참았는데 아침에도 못 네, 일어날 정도여서 일단 선식 드셨고 가족들이 너무 건강 걱정해가지고 절식 중단할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카톡도 왔다 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두 번 정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어렵게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비타민 D를 고농도로 좀 복용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뭐 설사는 했나요? 비타민 D는 고농도로 먹으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키드니가 어디서 대사되는지 모르니까 복잡해요. 연구에서. 그래서 일단 결정은 마나유만 한번 먹어봅시다. 그 다음에 타우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식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세포는 제가 이제 지휘자 원장님한테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왜 계속 더 치료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글에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한 달 하고 나서 지휘자 원장님,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 할게요. 그분이 한 달 하고 이제 좀 좋아지니까 상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다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아침에 전화 와서 이제 검사 결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돈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계속 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 느낌에는 이제 중간에 응급실 갈 정도로 되게 힘들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마음 먹었던 대로 한 달만 하고, 그 힘든 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얘기를 해봐야죠. 근데 아무튼 이제 교수님 나오세요. 제 의견은 뭐 왜 4개월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강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왜 4개월 해야 돼요? 최소 4개월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투석을 하면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제일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지유성 원장님 대단하시네요. 그 투석하신 분들 마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루도 결식을 못 하는데 그렇게 오래 시켰다는 것은 대단하신데 맞아요. 박수 그분들이 쳐줘야 이제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이 투석을 하면은 다 된 줄 알지만 사실 피 자체에 대한 성분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독소만 빼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절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식이요법을 한 것은 피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피의 퀄리티를 바꾸고 피의 성상을 바꿔줘야만이 이제 원래 좋아지는데 그게 바뀌는 과정은 더 잘 아시겠지만 120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20일 되면 이제 신당 투석한 사람들을 제가 그 투석을 제거한 사람들은 한 세 분밖에 안 돼요. 왜? 끝까지 하신 분이 없어요. 다들 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의식도 지금 많고 교수님,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투석을 하고 있는 분이 이 만나하고 건생 효소를 치료를 해가지고 투석기를 끊을 만큼 예, 회복됐다. 예, 그 사람이 3명이다. 이런 뜻이죠? 예, 한 세 분 음.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인슐린 펌프를 한 사람이 펌프를 뛰는 것은 아마 음. 이 지구촌에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 오시면 다 4개월 되면은 인슐린 펌프를 다 뛰죠. 근데 왜 그건 더 쉽냐면 자기가 날마다 체크를 하니까. 근데 투석은 체크를 못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휘상 원장님이 이제 검사하니까 좋아졌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데 이 인슐린 펌프를 단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 의사한테 가서 이제 쭉 일지를 싸고 가서 보면 의사가 이제 4개월이면 띄워주는데 이 4개월이 되어야 피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좋아지면 투석을 저희들이 보통 3일 하세요.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근데 한 3개월쯤 열심히 하면은 두 번으로 바뀌죠. 나중에 이제 한 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좋아지면 뛰죠. 근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 뛰려면 이제 한 6, 7개월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죠. 왜? 피가 다 좋아졌으니까. 식이요법 자체도 그렇습니다. 피를 계속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제 그 정도로 하셨으니까 건생으로 잡수시는 이유는 발효라는 것은 원래 본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성질을 없애야만이 완전 발효지 본성을 갖고 있으면 발효가 아니죠. 한약이 법제라는 것은 태우고 삶고 이제 볶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독성을 제거해 가는데 발효는 본성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꾸고 또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물질이 다른 또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효소는 두 가지가 되죠. 완전히 본성을 버리고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약도 발효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우리 회사에 가면 쫙그 문영철 원장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 주문을 하셔서 해놓으면 제가 이제 다 가서 이제 저게 파워를 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퀀텀 그 티어리 파동 이론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 파동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손으로만 잡아도 그러면 이제 그 느끼면서 아 이게 발효가 이제 어떤 효과가 이제 있겠다. 왜 파워가 달라지니까요. 파워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용기만 가지시고 또 인내를 가지시고 한 4개월 되면 의사가 깜짝 놀라죠. 틀림없이 투석은 아마 3번에서 2번이나 1번으로 줄일 겁니다. 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운동도 하고 이제 더 좋아진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석이 가기까지는 이 종착역인데 그 과정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투석되게 돼 있거든요. 대사증후군의 과정을 안 거치고 치매도 없고 저는 투석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더 교수님 그 잘하는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예, 9시 되고 그래서 있어. 이제 그렇게 없어질 겁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그 요인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좋아지면서 투석 그 시간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몸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현대의학적으로는 만성염증이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비 세포가 셀룰라 시너슨스 된 세포가 제거되는 기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정 원장님 지금 멈추면 그 사람 반드시 다시 악화됩니다. 100% 악화됩니다. 물론이죠. 예. 네. 근데 교수님 그렇게 말하면 동의하시죠? 그 사람들은 오해하겠지만은 그건 어쩔 그러지. 수 없는 일이죠. 예. 100% 악화됩니다. 우리 엄마 악화되듯이 100%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잘 설득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십니다. 박재석 원장님. 예? 네, 우리 박재석 원장님이 그 아까 잠깐 그 본인이 황반변성 그 실명 위기도 지금 극복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만나 보식도 뭐 보름 이상 하고 환자도 10명 이상 시켜보면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게 예, 아까 있어요. 보니까 아주 예, 박지성 원장님이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박수 한번 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시작했었는데 그 줄식 14일하고 이제 보식 14일하고 지금 아, 그랬구나. 4개월 계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과정에 저도 처음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하게 좀 답답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무슨 요 증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뭘 먹어야 될지 뭐 요 단계에서는 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지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 또뭐 도움이 되실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그랬을 때 이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혈당이 가장 좀 환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식 일부터 쭉쭉 보면은 처음에 제가 혈당하고 케톤을 같이 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90이 0점 이렇게 나오다가 2일째 되면 이제 케톤 수치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3일째, 4일째 설사를 한번 하게 됐었고 그리고 5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그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오전에는 오히려 그 효소 간식을 먹었을 때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리고 6일째도 보면은 혈당이 뭐 81, 0.3 괜찮다가 뭔가 장이 안 좋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제 복부 장관동맥 이게 내장기 준화처럼 그런 좀 장 마사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땀이 나면 훨씬 또 가벼워지고 그 7일 때 되니까 혈당이 70%도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케톤은 또 0.5 약간 올라가 있고 그때 7일째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좀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일 때 기립성 현운도 생겼고 어, 근데 이제 이때 의외로 몸이 괜찮았던 거는 그 케톤이 조금 높아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잠을 좀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나니까 또 좋아졌었고 그리고 또 그때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잠을 좀 설쳤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한 번 더 혈당을 한번 재봤습니다. 왜 재봤냐면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길래 그 몸에 어떤 변화가 있나 싶어서 혈당하고 케톤을 재봤더니 그 혈당이 아까 70에서 83으로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케톤도 올라가고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8일째 되면서 어,
그 이때 느낀 거는 아,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안 먹어서, 절식 과정에 안 먹어서 몸이 힘이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순환이 안 되고 대사가 뭐 안 돼서 그렇구나, 아니면 장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째, 어, 9일째 되니까 이때 뭔가 좀 목도 굳어 있었고 근육도 굳어 있었고 몸이 전체적으로 좀 굳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섬유화되고 딱딱하고 약간 TP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씩 제거가 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팔 같은 데 좀 가려움점, 수양증이 생기고 몽골이 같은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또 설사 한번 했었고, 그리고 10일째도 이제 목 뒤하고, 제가 아마 눈이 안 좋으니까 구두부하고 이 모상근막 이런 쪽이 많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부분에 불편감이 많이 생겼는데, 막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롤링도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겼어요. 특별하게 먹는 것도 없고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때 생겼고, 11일째 보면은 또 좀 특이했던 게, 혈당이 103까지 올라가길래 좀 이상한,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2차를 한 번 더 쟀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좀 1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는 조소를 먹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어, 그리고 이때 또 그 한 2, 3일 되니까 잇몸 염증이 또 싹 사라지고 또 설사하고, 그 12일째 되니까 혈당이 68로 저혈당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케톤은 또 0.6. 근데 이게 케톤이 올라가니까 혈당이 저혈당이더라도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보시면은 시력도 좋고 절식이 후에 제일 좋은 느낌. 혈당이 이렇게 낮은데도 케톤이 올라가니까 케톤이 아마 대사를 대신해서 그런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3일째 되니까 이때도 한 70 뭐 이렇게 좀 거의 절당 쪽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효소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혈당이 7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효소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케톤은 또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8시였고, 그다음에 12시 30분에 이게 또 한 번 더 몸이 좀 좋아지길래 왜 좋아지는지 알고 싶어서 그때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케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케톤이 올라가니까 좀 더 좋아지는 거라는 게 좀 더 확신이 좀 들었고, 그리고 2시 30분에 운동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한 번 더 재봤습니다. 그때 혈당이 15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혈당이. 특별하게 뭐 효소 1시에 효소 먹고 2시 30분에 쟀으니까 1시간 반 이후에 쟀는데, 이걸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혈당이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케톤도 올라가고. 그래도 저녁 8시에 억지로 운동을 하기 싫은데 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니 그 몸이 좀 좋아지는 거는 확실했고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제 거의 13일, 14일 되니까 뭔가 계속 이게 효소가 누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변에서 이제 그 대변을 봤는데 설사는 아니지만 효소 냄새, 그 원액 냄새, 그다음 꿀같이 달달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대사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됐다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절식 14일째도 저혈당입니다. 66까지 내려갔고, 근데 케톤은 0.6 올라갔고, 근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 시력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변을 봤는데 효소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효소가 좀 대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14일 동안 절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식을 이제 보식 1일째 이렇게 뭐 순두부나 된장국 이런 거 뭐 쭉쭉 먹었었고, 그리고 3일째, 4일째, 4일째도 보면 대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좋더라고요. 시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보식 요 4일, 5일 이때부터 내장지방이 좀 그 인바디를 했을 때 좀 많이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날, 그 6일째 보면은 혈당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때 이제 케톤이 0.5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케톤이 1이나 2 정도 좀 많이 올랐으면 훨씬 몸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교수님이 추천하신 케톤고를 이제 이때부터 복용을 시작했어요. 근데 복용을 시작했는데 그 생각보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단시간이고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맛도 좀 이상하고 제 느낌으로는 케톤 수치도 한 0.2나 0.3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일단 좀 중지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다 중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식 11일째인데 밥을 먹고 어, 뭐 쌀밥은 아니지만 뭐 음식을 먹고 도소도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은 저혈당이더라고요. 근데 케톤 수치는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일째도 저혈당. 그리고 이때 13일째 중단했네. BHB 케톤고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복용해봤고, 그래서 중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해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14일째 되니까 이제 혈당이 조금 오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보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케톤을 좀 계속 수치를 올리고 이게 케톤에 대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효소는 일단 끊고, 그러니까 케톤 시기로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케톤 시기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 쭉쭉쭉 했었는데, 중간에 언제 보니까 혈당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케톤은 확실히 좀 올라가 있는 느낌, 컨디션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때 한 33일째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컨디션이 나빠지냐, 아니면 뭔가 좀 속이 좀 불편한 느낌, 계속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탄수화물 대사를 쭉 하다가 그 식이섬유 많이 먹고 단백질 먹고 지방 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소화를 시키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대변에 뭐 기름 냄새가 나는 그런 대변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지방 대사가 안 되고 그 단백질 소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펩신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펩신을 복용하면서 좀 뭔가 좀 많이
돌파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고. 그리고 36일째도 보면은 여전히 혈당은 낮은데 케톤은 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운동하면은 혈당 68에서 혈당이 80까지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운동을 하면 올라가고, 그리고 혈당 케톤 컨디션 항상 케톤이 0.8, 1, 이때 컨디션 좋고 시력이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보면은 혈당이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혈당 90이 케톤 0.5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그러면 때 전반적으로 원래 보면은 그러면 그 당뇨 환자였습니까? 제가 한 거예요. 교수님, 이분이 이 박재석 원장이 직접 한 거예요. 아, 제가 인정하기로 본인이 제가 본인 예, 얘기예요, 예. 본인 얘기. 제가 항반변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항반변성 원래 때문에 직접 혈당은 그럼 원래는 박 원장님 어찌 했어요? 예? 원래 혈당을 어찌 원래 했어요? 혈당은 그 약간 당뇨까지는 아니고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 있는 정도. 약간 약은 안 저항성. 잡수셨죠? 약 안 먹었습니다. 당뇨 예. 전 단계고 고지혈증이 150 정도. 예. 약간 경계점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게 대사를 좀 좋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보니까 제일 불편했던 점은 저혈당으로 해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랬을 때 제가 해소했던 부분은 운동을 좀 했을 때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장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마사지라든지, 그리고 예. 침이라든지 약침 같은 걸 원장님 병행해 주고. 물은 하루에 얼마나 잡수셨어요? 예? 물. 물. 물은 여기 그 1.5리터 타서 먹고 거기다가 예. 1리터 정도 더 먹었습니다. 아, 잘하셨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제도권에 계시고 또 아시니까 이렇게 체크를 이제 케톤도 그런데 사실 간이 좋아져야 케톤 수치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도 케톤으로 변화시키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정확히 재지 못하고 데이터를 안 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서로 대화로 감으로 하는데 그 보면은 이 문제 있는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반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수치로 재지 못하고 찍어도 안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그 원장님 스스로 해보시니까 이제 그런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면 교수님, 이거 교수님, 이강욱 교수님, 72야, 68 이거 활동할 수 없을 만큼 그 혈당이 낮은데도 다 활동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신비하죠. 그, 예. 그 저도 좀 신경 예, 그게 이제 그 몸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꾸준히 한 달만 더 있어 보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질서를 잡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생리불순 한 사람들을 이걸 해보면 막 그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그 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3개월이 넘고 4개월이 되면 완전한 주기를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를 낳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잘하셨고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사실은 모두에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이게 나로 끝나지 말고 제도권에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이 세상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도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를 따라서 그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도 이제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어차피 이제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저는 국전파가 아닙니다. 비국전파니까. 국전파들이 이제 그 제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같으신 분이 그렇게 쭉 기록을 본인도 하시고 다른 분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정말 좋은 그런 결과를 내시면 아마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좋으실 거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아마 이제 드디어 이제 문 원장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원장님들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또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그, 발효라는 것에 대한 그 논문도 많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논문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 사람의 변화 모습. 이게 저는 이제 손바닥을 보거든요. 이게 손바닥만 보면서 이제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추 이파리를 보듯이 사실은 이제 그 보는데 그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걸 하실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손바닥이 많이 와요.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손바닥들이 전부 보십시오.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손바닥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손바닥을 보면은 정말 이제 그 걱정스럽죠. 이제 무서운 생각도 들고. 예. 예.
그러면서 이 변화를 보면서 저는 그냥 그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이렇게 뿌리를 보지 못해도 이파리를 보면서 뿌리를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약도 주는 것처럼 했는데 저렇게 데이터를 내시고 쭉 보시면 정말로 좋은 이제 그 자료도 되고 아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안 좋은 부위가 제가 그 얘기를 강의 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위가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면서 해소됩니다. 그 말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있는 그러니까 것에 문제를 일으키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이제 그렇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이번 내 책에다도 못 썼고 또 쓰면 안 돼서 안 썼는데 그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것만 갖고 이렇게 막 그냥 그 영양분이 돼서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세포가 바로 재활용돼서 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증이 들어있는 세포는 바로 재활용이 안 된다. 바로 에너지로 못 바뀐다. 특히 병들 있는 세포는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버려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글씨 쓸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쓰실 수 있죠. 편지도 쓸 수 있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나쁜 노폐물이 묻었다. 그냥 더러운 것이 묻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닦아 가지고 근데 이제 썩어버린 종이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못 사용 재활용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그런 이제 그 오늘 죽은 세포도 자연사해서 건강하게 죽은 세포는 바로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든 세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또 정말 더러운 세포는 바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든 세포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원장님이 하셨던 그런 데이터들이 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 18분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박재석 원장님, 예. 그 환자들이 하다가 이게 중단할 수 있는 막 중단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한 10명 정도 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한 결식을 2주 이렇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 그 환자들도 좀 그런 10분 중에 한 5명 정도는 2주 절식을 했고 그리고 한 3분 정도는 일주일 한 3일 절식한 분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중간에 그 절식할 때 힘든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저혈당이라든지 약간 그런 무기력증 뭐 이런 힘들고 힘 빠지고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거는 이제 보식 과정을 들어가면서 보식 과정 초기에 많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뭘 먹어야 될지 원칙적으로 이론적인 걸 처음 제가 다 얘기해 주지만 실제로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좀 나중에 먹어야 될 걸 빨리 먹게 한다든지 뭐 급하게 딴 걸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위장장애가 생기다든지 독소가 생기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그 보시면 해소법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나 무리가 있을 때는 힘들지만 운동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게 오히려 더 에너지가 생기는 좋아지더라.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소화가 좀 잘 되게 그리고 원래 느린 대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사력이 원래 안 좋았던 사람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확실히 만나를만 먹어도 만나 자체도 소화를 좀 멋시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을 놓거나 뭐 아니면 뭐 소화제를 같이 복용하나 그런 응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이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 확실히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간도 좀 전에 좀 예, 있었고 그리고 간이 낮잠을 자면 좋아지고 이런 거 보면 간 기능이 좋아졌을 때 뭔가 좀 확실히 좋아졌고 그리고 밤 잠을 설쳤다든지 간 기능이 좀 낮았을 때는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아졌고 이런 거 보면은 간 기능하고도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혈당만 체크하면은 아까처럼 저혈당으로 해가지고 의사 자신이 이게 저혈당이 안 되겠다 하면은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케톤 수치도 같이 체크해 보면 케톤 수치가 한 6.5, 0.6 이상만 올라가면 케톤이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오히려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두 가지는 좀 같이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효소가 그리고 사실은 70브릭스니까 원장님 엄청 달거든요. 예, 수박이 제일 단 것이 14브릭스입니다.
그럼 5배 단데 이 우리 만나 골드는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만나 골드는 오늘 태어난 애가 먹을 수 있는 효소입니다. 오늘 태어난 애가. 모든 발효식품은 알코올이 있어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이 있게 돼 있어요. 발효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뭐 6년 이상 이렇게 숙성시키고 하면서 이제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효소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겼는데 그걸 제로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그건 자연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노하우니까.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애가 먹을 수 있는 효소고 70불 있으면 엄청 달아가지고 혈당이 다 올라가야 사실은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몸속에서 그 분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60이나 70대 저혈당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비스럽죠. 하여튼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4개월이 되면 완전한 질서를 잡아요. 이제 그 회사 같으면 빚을 다 갚아버린 회사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는 막 설사를 하고 막 두통이 오고 그런 것들도 전부 저는 우리가 모르는 찍어서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그게 반응이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이제 이렇게 밀고 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를 믿으니까 이제 오시면 그 거의 이제 그 6주 교육을 받고 6주 교육을 받고 약을 다 끊죠. 그리고 이제 4개월만 지나면 평생 약을 안 먹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체질로 바뀌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아무튼 박재석 원장님, 박재석 원장님 원장님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예, 예, 보식 개념을 좀 더 잡을게요. 박재석 원장님, 예, 네, 네. 보식 개념을 좀 잡을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다가 그 다음에 만나 플러스 만나 한 2분의 1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생 효소 있죠. 이거를 7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만나하고 바로 보식 그러니까 그냥 음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음,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선식 그 건생 그거를 오직 과정에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그리고 사랑의 손에서 하는 방식은 만나만 먹다가 아침은 원장님 아침은 그거셨죠. 효소 잡수시고 점심 저녁만 건생 잡수셨죠. 예, 예, 예.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을 건생 효소 예. 이렇게 2주를 먹고 그 다음에 금방 했던 박재석 원장님 했던 방식이 보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식을 앞으로 어떻게 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해서 근데 그 책에 너무 자세하게 내가 보시는 방법을 쫙 썼더니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 보식의 방법, 교수님이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보식의 방법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카톡방에 날려드릴게요. 예, 예, 아무튼 이 정도로 보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히스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명현 반응도 예, 나타나고, 예. 그 명현 반응이 문제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로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저혈당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강욱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저혈당 올 것 교육자가 같으면 절대 만나서 안 옵니다. 먹어라. 예. 안 근데 이제 온다. 걱정하지 마라. 약을 잡수는 분들은 약을 줄여야지 저혈당이 안 오죠. 약을 잡수면서 효소를 잡숴도 저혈당 옵니다. 근데 그렇죠. 약을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그럼 6주 되면은 약을 끊게 되죠. 그러고는 저혈당은 절대 안 옵니다. 그래도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거 신비하지 않아요. 예. 원장님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그거 저, 쓰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주 이상 되면 혈당이 안 오고 정상 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처음에만 저혈당 왔어요. 그건 변화입니다. 변화. 예. 몸속에서 의 변화. 좋은 경험하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9시 27분이니까 박재성 원장님 마지막 워딩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원장님, 박태동 원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남요. 경기도 경기도 하남에 하남. 있습니다.
아, 가까우면 좀 만나 뵈면 좋은데 그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수질식 할 때 운동하고 소화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뭐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왜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빨래 할 때 아무리 좋은 비누를 넣어도 물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물을 아무리 넣어도 이때면 LG는 탕탕탕 때리는 세탁기고 뭐 삼성은 돌리는 세탁기인데 어쨌든 때리든 돌리든지 많이 움직여줘야만 그 노폐물이 분해돼서 좋은 빨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좋은 경험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는 좀 그때 교수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이분이 절식을 효소만 확실히 먹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 체중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 음, 그런 이런 분도 환자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체중 감량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라. 그 저는 이 그런 정도에서 분들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이렇게 그 대사시키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물건이 싹 쌓여 있으면 그놈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공간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 물건을 안 버렸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배치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틀림없이 배도 들어가고 목도 들어갔는데 체중은 안 be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도 똥을 안 싼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 20일 동안도 똥 안 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 없이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똥이 에너지가 바꿀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효소가 그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 좋아라 합니다. 사실이 음,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체중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경험해야 될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원래 예정보다 30분 넘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풍민 원장님, 그다음에 이강욱 교수님, 박재석 원장님, 최의재 원장님 모두 감사하고요. 이 자료는 그대로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올리고요.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이렇게 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먼저 경험하신 이강욱 교수님이 있으니까 경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것은 그 지금 계속 논문을 읽을게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발효해서 의문이 안 풀리는 게 많거든요. 예. 계속 찾다 보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이고 우리가 다 계산으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효과는 눈에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효과는 진짜 예. 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음. 하기만 하면 안 낫는 병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잘 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튼 이강욱 파킨슨도 교수님은 저희 집에 한 10년 전에 오신 분은 부인이 운전하고 서울서 왔어요. 남편은 그냥 타고 내릴 때 부축에 내렸었는데 6주 지나고는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전수석에 타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아주 인왕산으로 뭐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를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아무튼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이런 뭐 저동이 때문에 실천을 못해. 이제 잘 실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의사들이 잘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니 이강훈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예, 뵈서 반갑고 하여튼 그 이렇게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그 연구를 또 한 번 하고 도전하시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있는 힘을 다하고 또 기도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욱 교수님 저희 방에 모셔가지고 대천사 글이 이강욱 교수님한테 온 거예요. 거기다 가끔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